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혼자 식탁에 앉아 TV를 보며 식은 국밥을 떠먹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빈집의 시계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고독사 뉴스가 흘러나왔다. 70대 독거노인 사망 후 3일 만에 발견.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의 죽음이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 일주일은 지나야 발견되려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새벽 2시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종이 위에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썼다. 그 순간 지난 78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 한 장의 종이 위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할아버지는 먼저 재산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예금 통장에 3천만 원, 오래된 장롱과 식탁, 평생 땀 흘려 모은 것 치고는 초라했다. 이게 다구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유언장을 쓰며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았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수진. 언제부턴가 그들은 아빠를 부르는 대신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명절에 만나도 밥 한 끼 먹고 서둘러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도 그런 아버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에 쫓겨 자식들의 학예회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고 공부해 라는 말 외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가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살았다. 할아버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글을 썼다. 민수야, 네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게 기억나는구나. 말은 못했지만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웠단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야, 너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빠는 내 고집스러운 성격이 참 대견했어. 그게 내 장점이란다.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글을 계속 썼다. 수진아, 딸이라서 대학 못 보낸 게 평생 미안했다. 내가 몰래 울던 모습을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았지만 정작 마음은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 할아버지를 무너뜨렸다.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펜을 멈췄다. 공평하게 3등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더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이 줘야 할까? 하지만 유언장을 쓰면 쓸수록 할아버지는 자신이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닌 78년을 살며 깨달은 삶의 지혜였다. 할아버지는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너희를 꼭 안아주지 못했어. 너희는 너희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글을 썼다.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란다. 아빠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행복했던 순간은 너희 엄마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그 짧은 시간들이었어. 저녁 노을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걷던 그 순간들이 아빠의 진짜 재산이었단다. 유언장은 점점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닌 한 아버지의 고백록이 되어갔다. 건강할 때 부모를 찾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 아빠처럼 혼자 남겨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아직 모를 거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78년의 세월에서 건져 올린 작은 진실들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민우야, 수진아. 아빠가 유언장을 썼다. 그런데 말이다. 이걸 쓰고 나니까 너희가 보고 싶구나.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겠니? 놀란 자식들이 급히 찾아왔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온 자식들을 보니 할아버지는 코끝이 찡했다. 아프진 않다.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이걸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아빠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읽어줬으면 좋겠구나.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글을 읽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아버지의 후회,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 외롭게 살면서 깨달은 것들. 큰아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요. 유언장은 나중에 다시 쓰셔도 돼요. 훨씬 나중에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죽음을 준비하며 시작한 유언장이 오히려 삶을 되찾게 해준 것이다. 그 후 1년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찾아왔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친해졌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빈집을 채웠다. 식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할아버지는 새 유언장을 썼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작년에 쓴 유언장은 외로운 노인의 한탄이었지만 오늘 쓰는 이 글은 감사의 편지란다. 너희가 돌아와 줘서 이 늙은이와 시간을 보내줘서 고맙구나. 아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어 매일이 행복하단다. 할아버지는 계속 글을 썼다. 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거라.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관계란다. 돈은 나누어 가지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표현한 사랑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